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아내의 반대로 개는 집에 없습니다. 개를 정원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집에 살면 정말 좋은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개와 인간의 교감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특별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개와 사람의 유대는 단순히 주인이 동물을 기르는 관계를 넘어 인간 역사와 같이 긴 시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공생관계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야생 늑대에서 개로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정확한 시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일부 늑대들이 인간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며 인간에게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온순한 개체들이 점차 인간과 가까워지면서 번성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늑대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인간도 이들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보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인간이 개를 의도적으로 길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린 늑대 새끼를 데려와 길들이기 시작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온순하고 복종적인 특성을 가진 또는 자기의 목적에 가진 개들을 개체 선발하고 번식시키면서 개로 변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가설이든 이 오래된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개와 인간은 서로 이득이 되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는 인간으로부터 먹이와 안전한 안식처를 얻었고, 인간은 개를 통해 사냥, 보조, 경계 등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대 다양한 역할의 역사와 함께 분화가 되었는데, 농경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형성되면서 개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교감의 깊이도 심화됩니다. 사냥감을 추적하고 몰아넣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냥개도 있고요. 인간이 정착지나 가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비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을 몰고 관리하는 개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산업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에서 양을 몰아가는 개의 모습을 보셨으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썰매견이나 짐 운반을 돕는 역할도 했고요. 고대 이집트나 로마, 그리스 등 여러 고대 문명에서는 개는 심지어 신성시하거나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녔다고 합니다. 이는 개와의 감정의 유대가 이미 상당히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들어서는 가족으로서의 반려견의 개념이 도입됐고 지금은 보편화되었죠. 반려견, 컴패니언 дог, 친구, 동반자,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현대사회는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취급되고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맹인, 안내견, 청각보조견, 치료견, 담지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돕고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품종의 개가 있을까요? 가장 널리 인정받는 국제애견단체인 세계애견연맹에서는 현재 한 359종의 견종 표준을 관리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따지면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와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면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코스티아라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코스티아는 2005년 러시아 남부 토글리아티시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주인이 목숨을 잃고 코스티아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7년이나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었죠. 이 안타까운 충견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토글리아티 씨는 코스티아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2013년 코스티아가 7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 장소에 중경 코스티아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에는 인간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의 상징인 코스티아에게 바칩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본의 중견 하치 이야기입니다. 일본 시부야역의 앞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하치는 가장 잘 알려진 중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1920년대에 도쿄대학 교수였던 우에노 히데사부로 교수는 매일 아침 시부야까지 자신을 배웅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역 앞에서 기다리는 하치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에노 교수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날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하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시부야역으로 나와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치의 기다림을 보며 감동했고 그 이야기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치의 이야기는 주인을 향한 그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충성심을 상징하며 전 세계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하치, A Dog's Tale, 개의 이야기라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는 주인에게 충성한 개의 이야기와 함께 생명을 구한 영웅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25년 미국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노움에 디프테리아가 창궐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유일한 치료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혹독한 눈보라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 때문에 비행기나 기차로는 그 치료제를 운송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발토를 포함한 썰매견 팀이 영하 46도의 강추위와 시속 80km의 눈보라를 뚫고 필사적으로 혈청을 운반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을 담당했던 발토팀은 폭스로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후광만으로 길을 찾아 노움 마을에 도착했고 그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발토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그 이야기는 참 정말 용감함을 나타내고 용감함이 표상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개와 인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알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는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고 신기하고 참으로 유익한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개를 장난삼아 키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주인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서로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반자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개는 장난감이 아니고 생명입니다.